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청년 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후보 최영환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이 같이 하는 가치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발표를 할 텐데, 발표에 앞서 오늘 모여주신 여러분들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광주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아시아문화개발원, 아시아개발원을 거쳐 현재는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삶의 질 분과위원장으로서 제1기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활동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뜻을 아십니까? 사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을 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푸르른 시기를 보내기도 하며 배움의 날개를 펼치기도 하고 미래를 꿈꾸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청년들은 과연 푸르른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청년 관련 검색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헬조선, 금수저, 갑질, 흑수저 등 외롭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현 시대의 청년들의 잘못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고 또 남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공부할 시간은 없어지고 또 체력은 바닥나서 집에 오면 쓰러지며 잠을 청하게 됩니다. 현실의 우리 청년들은 꿈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스펙이 부족하고 또 이력서 한 줄에도 기재하지 못할 아르바이트 경력만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진 않습니다. 일부의 풍족한 경제적 여유 또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을 통해 자식들에게 고액 과외, 유학, 그 다음 학비의 지원 등으로 꿈을 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의하면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중에서 부모의 재력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있는 강창학공원을 아십니까? 제주도에 가면 실내 체육관, 축구장, 종합운동장 등 종합 스포츠 타운이 강창학공원이 있습니다. 고 강창학 선생님께서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태어나서 감귤 농장과 통조림 공장 사업 등으로 큰 부를 축적을 하셨고 제주도에 10만 평 이상의 땅을 기부를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한 인물이십니다. 이분은 저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 외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를 축적하신 분을 외할아버지로 모시던 저는 앞서 보셨다시피 남들과 다르게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정신과 철학을 물려받은 저희 부모님과 저는 남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컸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 나이 벌써 34살입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매년 연말이면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지만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꿈이란 혼자서 이뤄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은 청년들에게 꿈을 포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 꿈이고 꿈을 꾸는 시간이 사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현 시대의 청년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우리 당의 정책 대안을 지금 정부 문단에
있지만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죠. 이 수도권 행복주택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청년 희망키움 성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투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옆으로와 마이스터 통장, 복지 포인트 등 3가지 사업을 실시합니다. 광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시세의 70에서 85% 수준으로 공공지원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에서, 각 당에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 정책들과 방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광주광역시도 연간 약 5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500억이란 예산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과 주변의 청년분들께서는 이 500억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또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현대사회는 정보 포화의 사회입니다. 정보라는 건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찾는 자의 전유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책 또한 찾는 자만의 전유물이 되어야 될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광주 청년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좋은 청년 정책의 혜택을 누구나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쁜 청년들에게 방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 시간 소비 자체를 줄여주고 좋은 정책을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홍보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광주의 청년 드립 사업이란 정책은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청년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왔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의 청년 정책인 청년 드림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바로 청년 드림 사업 자체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검증되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증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보시면 광주에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은 게 슬픈 현실입니다. 또한 광주 청년 인구 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광주 청년 드림이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광주에 있는 정책 카카오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2,647명이 친구로 되어 있는데 이 인구는 광주 청년 인구의 1%도 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이 광주 청년 드림을 카카오 친구 추가만 해 놓으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청년 관련 정책 그리고 앞으로 나올 청년 정책에 있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2가지 공약을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광주 청년 드림 어플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대부분 집을 사고 팔려고 할 때 공인중개사를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방을 이용을 합니다. 사랑방 자체는 이미 광주 부동산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정책의 대명사로 이 광주 청년 드림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확대해 나갈 수 있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어플에서는 시와 시의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나오는 모든 정책들에 있어서 광주 청년들과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홍보의 창구로 이 광주 정책의 대명사인 광주 청년 드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주 청년들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까지 광주광역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있는 5개의 나라, 6개의 도시입니다.
미국의 샌안토니오시 주요 산업으로는 무역업과 유통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센다이시 주요 산업으로는 정유, 토관 제조 등, 그 다음 중국의 광저우시 무역업, 제조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창저시 석탄, 전력, 강철 등이 주요 산업입니다. 또한 대남의 대남시 제조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메단시 농업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광주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기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희와 자매의 혈연이 맺어 있는 이 도시들로 광주 청년들을, 꿈을 꾸고 있는 광주 청년들을 매년 10여 명 이상을 선별을 하여 해외 연수를 꼭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결연이 맺어 있는 도시로 청년들을 해외 연수를 보냈을 경우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청년들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역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발전시키고 확대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취업, 그리고 출산, 결혼을 했을 때 집을 구입하는 것까지 실질적인 문제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정책, 사회적 이슈에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왜 청년들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의원 선거 비용만 약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정치 경력 부족, 취업의 기회비용 등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전국 8개 지역에 청년 비례대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광주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 8개 지역으로 확대된 것에 있어서 광주의 아들로서, 광주의 청년으로서 광주광역시당이 사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세대가 다른 정치인들이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청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청년 비례대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뿐만이 아닌 추후 4년 뒤에도 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광주광역시당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청년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고민을 주체인 청년들에게 직접 듣고 그리고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를 이해할 수 있는, 광주를 살아가는 그 이해도와 청년의 이름을 걸고 청년들과 고민을 하는 청년들의 대표성, 그리고 청년들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이 세 가지를 가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최영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책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이런 노력과 더불어 혜택을 받을 청년들과의 소통을 저 최영환이 담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판단하는 것보다는 생각해내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협보다는 실행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안정된 직업보다는 새로운 기획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시의원이 된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광주를 위한 일이라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을 위한 후보 최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